네, 자 이번에는 근태관리라는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여는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관리 메뉴 중에 인사관리와 급여관리는 끝났고요. 이제는 또 근태관리라는 새로운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관리 메뉴에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는 끝났죠. 이제 마지막으로 근태관리라는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태관리라는 거는 근태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차라던가 또는 경조사, 예비군 같은 근태 내역에 대한 세부 관리를 위해서 쓰는 건데요. 그래서 연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번에 휴가를 며칠 써서 휴가 일수가 며칠 남았나, 휴가 잔여 일수라던가 이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근태 관리를 하기 위해 일단 어떤 흐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볼 건데, 근태 종류에 따라서 근태 관리 메뉴를 사용하는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차이는 연차와 예비군 경조사 휴가. 자,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연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1년에 연차가 몇 개 있다라고 주어진 그 상태에서 일수를 깎아서 잔여 일수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근태 일수를 부여해서 차감하는 형태로 잔여 일수 관리를 하는 것들은 연차 등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근데 예비군이나 경조사나 이런 건 뭐 예비군 며칠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정해진 근태 일수 없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이력 관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비군을 며칠 갔어요, 이 사람이 경조사를 언제 갔어요, 이런 내역을 찍어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근태에 따라서, 자 연차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메뉴를 써야 되고요. 단순 이력 관리는 근태 항목만 입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더 등록할 게 많은 연차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연차 항목의 순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휴가 항목을 먼저 등록하고 그 휴가를 가는 직원들에 대한 일수를 부여하고, 마지막에 이 휴가의 종류로 근태가 있습니다. 근태 항목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휴가 항목 등록이라는 것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예비군이나 경조사 휴가 같은 근태는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겠죠. 휴가 항목 등록이라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에 근태 관리. 기본사항 등록 중에서 휴가 항목 등록이라는 메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휴가 항목 등록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서요. 일단 첫 번째로는 코드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휴가명에 뭐 예를 들어 2024년도 연차 말고 휴가라고 전 쓰겠습니다. 휴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혹시나 2월도 휴가가 있으면 그거 2월 시킬 건지. 근데 처음 만든 경우는 2월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고 내년에 할 때는 24년에 남은 거 혹시 넘길 건가요? 라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긴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시는 게 1번이에요. 크게 어려우신 건 없고, 이제 쓸 수 있는 기간과 휴가 이름 이렇게 잘 넣어주시는 게 첫 번째 휴가 항목이고요. 자, 두 번째가 사원별 휴가 일수 조회, 즉 직원별로 요 기간 동안 이 직원이 쓸 수 있는 휴가가 며칠 있나요? 라는 것을 넣는 게 사원별 휴가 일수 조회입니다. 그래서 휴가 날 일수를 넣는 메뉴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등록은 수기로 계산해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수를 찍어서 넣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휴가가 몇 개 있습니다라는 걸 계산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사원별 휴가일수 조회라는 메뉴를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원별 휴가일수 조회 들어가신 다음에, 그럼 방금 만들어 놓은 휴가 항목이 있을 거고요. 휴가명을 이렇게 눌러서 첫 번째는 뭘까요? 휴가를 넣어야 되는 직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4번 부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 사원 등록 또는 인사카드에 넣어놨던 직원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 체크해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방법은 뭐죠? 직접 입력. 자, 직접 입력은 직원별 휴가일수를 내가 수기로 직접 쓰는 겁니다. 어디다 쓰시면 되냐면 당해년 휴가일수, 네, 요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휴가일수를 이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기로 써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동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자동 계산은 어떤 거냐면 연차 계산하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계산기가 있어요. 이 일수를 찍어준. 이 연차 계산 기능은 어떻게 하시냐?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 직원을 이렇게 왼쪽에다가 체크하신 다음에 연차 계산 버튼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 돋보기 버튼 이렇게 누르셨을 때 어떤 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건가? 크게 두 가지만 있어요. 40시간제냐, 44시간제냐.
선택을 하셔서 저는 40시간제입니다 라고 하시면 클릭하셨을 때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당해년 휴가일수가 자동으로 나오네요. 어떤 거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해 주나요? 자, 우리가 직원들 정보를 넣을 때 입사년도 입사일을 딱 넣어놨겠죠? 그럼 찍어놓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이 년도, 이 해에 이 직원이 입사하면은 몇 개의 휴가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산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계산을 할 때 포인트는 입사년도를 우리가 사원에 넣어놨건 기준으로 하는 거라 입사년도를 정확하게 넣어놔야지 정확하게 계산을 돌려주겠죠. 그래서 40시간제 자동 계산을 하는 것은 연차 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가 넣어놓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그리고 계산을 돌려줄 거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쭉 넣어주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지금처럼 아까 보여드린 전차 계산하는 것들을 그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계산되는 기준이 여기 넣어놓은 정보와 여기 계산되는 시간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계산 기준이 그럼 뭔가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 메뉴 오른쪽에 보시면 도움말 버튼 보이시죠? 이 도움말 온라인 매뉴얼이나 또는 동영상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일수 계산 기준이 뭔가요? 또는 뭐 내가 왜 0으로 나오나요?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쭉 봤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밑에 있죠, 바로 근태 내역 입력하는 거를 볼 건데 근태 입력을 하시기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만들 건 뭘까요? 자, 우리 이름 두 개만 했어요, 그렇죠? 휴가 항목 등록이란 사원별 휴가일수만 작업을 했고 마지막에 근태 항목이란 것까지 최종적으로 만드셔야 근태 전표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인이나 경조사휴가는 앞에서 한 기본사항 없이 바로 근태 항목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실 거냐? 메뉴를 가겠죠. 자, 요거 끝났고 근태 항목 등록. 자, 근태 항목 등록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미 저는 샘플로 만들어 놨는데 자, 신규 버튼 눌러서 근태 항목을 입력하실 때 보면요. 일단 근태 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유형이냐? 일단 이 기본이라는 유형은 이력관리 목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죠. 아까 대표적인 게 예비군, 경조사 휴가, 즉 일정 기간을 정해서 횟수를 차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근태를 나갔습니다 라는 목적의 이력은 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경조사 이런 것들도 다 기본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연차예요. 자, 연차 같은 경우는 휴가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근태 명칭을 여기서 이제 연차로 쓰는 거예요. 아까는 휴가로 제가 써놨고 여기다가 2024년도 연차 써주신 다음에 휴가 코드는 뭘 쓰셨냐면 자,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 왼쪽에 휴가 항목 등록한 것을 근태에다가 연결해 주시는 과정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휴가 코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연차는 일 단위로 관리할래요? 시간 단위로 관리할래요? 보통 일 단위로 하시죠? 네,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태 유형이 뭐냐? 이 연차나 아니면은 뭐 예비군이냐? 이 근태 종류에 따라서 유형을 변경하실 수 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근태 항목을 다 작업을 해야 마지막에 내가 연차를 썼어요 라고 하셨을 때 근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근태 입력하시는 부분은 크게 어려우신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저 예를 들어 팀장님 저 오늘 연차 써가지고 그 내역 반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근태 입력이라는 메뉴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위에 일자가 있고 밑에 일자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위에 일자는 일종의 전표를 입력한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내가 연차를 써서 쉬는 날짜는 밑에 있는 근태 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전표를 입력한 건 2월 20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쉬는 건 2월 21일이에요. 그럼 밑에 근태 일자는 실제로 쉬는 날인 2월 21일이 되겠죠? 2월 21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원. 저는 아까 우리 사원 등록해놨던 직원을 골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홍길동이라는 직원이고요. 근태, 자, 우리 앞에서 만든 기본사항을 여기서 골라주셔야 되겠죠. 근태 부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만들어주신 근태 리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연차를 씁니다라는 걸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연차. 네. 자, 연차라는 항목 이렇게 24년도 연차 요걸로 해볼게요. 위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요걸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연차 그리고 며칠을 쉬나요?
라는 것을 근태에 넣어주시는 거고요. 적요는 메모를 쓰시는 부분이나 필수는 아닌데 필요하면 따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휴가일수가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자,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아까 사원별 휴가일수에다가 그 직원에 대한 연차를 제대로 안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사원 작업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저장을 하지 않았나 보네요.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4번을 넣고 저는 연차 계산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혹시나 연차가 부족한 직원은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근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며칠 날까요? 23일로 넣고 홍길동 넣은 다음에 근태는 24년도 연차 하루 쉽니다. 넣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네, 입력하는 절차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직원이 무슨 근태를 며칠 쓴다 라는 걸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장한 데이터는 우리 근태조회라는 메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회나 또는 현황에서 보실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년도 1월부터 쭉 제가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홍길동이가 이번에 24년도 연차를 24년 2월 23일에 근태일자로 썼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근태 부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정보를 넣었는지 궁금하시면 전표일자 이렇게 누르시면 입력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신 거, 근태 전표 입력하신 거,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교재 자체에는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곳은 근태 입력이라는 메뉴고 저장한 건 조회 또는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출력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휴가를 썼어요. 그럼 내가 1년에 부여받은 일수가 있는데 지금 휴가를 썼으니까 이제 나머지 남은 휴가, 내가 쓸 수 있는 휴가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보통 많이 보시는 게 휴가 잔여일수 현황이라는 출력물이에요. 자, 휴가 잔여일수 현황은 근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잔여일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휴가 잔여일수 현황 이렇게 누르셔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지금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16개의 휴가가 있는데 하나를 써가지고 15개를 더 쓸 수 있구나 라는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휴가 사용일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력도 보실 수 있어요. 그때 이런 목적으로 연차를 써서 연차가 남아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근태 입력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근태 관리의 활용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근태는 입력하는 것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